안녕하세요. 광덕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다양한 정의관의 두 번째 시간,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정의관의 첫 번째,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 내용과는 대비되는, 그래서 둘을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보면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간단하게 적어보면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라고 하는 거,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체 전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게 정의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 공동체의 공동선, 사회 전체의 이익, 공동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좋은 것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보는 정의관. 지난 시간에 했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 그것이 정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공동체를 우선시한다는 거 대비되겠죠. 그러면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냐? 방금 얘기한 배경부터 보면요. 방금 얘기한 자유주의적 정의관, 그거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해요. 그러면 자유주의 정의관의 문제점은 뭐냐?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자유를 중시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도 나름의 정의관이긴 한데 그게 과도해져서 이기주의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또 도덕성을 상실한 그 사회의 윤리의식이 바닥을 치닫고 또 이기주의, 개인의 자유만을 쫓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과도해졌다. 이기주의라고 하는 건 자유주의가 문제가 됐을 때 자유주의의 병폐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침을 뱉고 싶어요. 내 자유지. 그런데 내가 침을 뱉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쾌적한 환경 또 쾌적한 일상을 방해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침을 뱉은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또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행태를 이기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유주의적 정의관, 자유주의가 너무 과도해져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또 도덕성을 상실하게 된 그 사회의 문제점,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 그러니까 자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 자유를 조금 제한하면서 공동체를 우선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겠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당연히 공동체주의에 기반을 하고 있다. 공동체주의. 공동체주의란 뭐냐?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를 우선시했다면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이익, 공동선을 더 중요시하고
또 자유주의에서는 권리를 중요시했다면 공동체주의에서는 책임을 중시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럼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개인이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될 건가가 결국엔 공동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미덕 등을 익히게 되면서 몸과 마음에 익힌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의미로 사회적 존재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표현 쓰지요. 인간은 사회,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그 공동체가 가지는 가치와 미덕을 몸에 익힌 사회적 동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개인을 만든다 라고 보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거지요. 중요해요. 개인의 삶은 공동체와 분리돼서는 있을 수 없다. 공동체 안에 개인이 존재한다라는 거, 공동체주의의 기본이에요. 그 다음 의미 보겠습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개인의 사회적 책임, 공동체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공동체에 뭐를 실현한다?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을 정의다라고 본다. 그 사회에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게 정의다.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정의였다면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걸 위해서 협력하고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렇죠? 연대라고 하는 건 협력한다는 뜻이지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개인은 그 사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고 또 서로의 연대를 통해서 공동선을 실현해야 한다라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의다. 특징 보면요. 공동체나 국가가 개인의 뭐를 가치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 개입해야 한다. 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그 사람에게 심어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독립적이고 자율적 존재다. 누가 옆에서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그건 왜 그러냐?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기본 밑바탕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이렇게 인간은 마냥 독립적이지도 않고 마냥 자율적이지도 않다. 그치.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그 가치 판단, 어떤 게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어떤 게 선의인가를 국가가, 공동체가 개입해서 가르쳐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 공동선을 실현하는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야 된다라는 거지. 또 개인의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정체를 밝혀라. 누구인가? 이죠. 또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게 훌륭한 삶인가는 결국 그 공동체의
역사적 또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된다. 내가 누구인가 또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어떤 게 좋은 삶인가, 어떤 게 가치로운 건가도 역시나 그 사회 안에서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또 국가가 개인의 가치 판단에 개입해서 어떤 게 옳은 건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 밑에 내려가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본 공동선은 어떤 것이고 또 개인의 자유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 정의로운 사회와 좋은 삶을 위해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해요. 그 얘기지. 아까 앞에서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왜 등장했냐?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죠.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결국 나쁘게 말하면 이기주의인 거잖아요. 그 이기주의,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고 나의 자유를 위해선 다른 것들을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태도, 이거 버려야 된다. 그러면 어떤 태도가 올바른 태도인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연대의식, 협력하는 의식, 사회 문제 해결 및 공동선을 달성해서 함께 나아가자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자발적인 봉사의식, 또 희생정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얘네들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회는 가치 판단에 개입해서 그 개인에게 이런 숭고한 가치들을 가르쳐 줘야 한다. 그리고 장려해야 한다라는 거. 국가는 이를 위해 개인이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고 또 공동체가 공유하는 좋은 삶의 모습을 추구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공동체적 주의관의 정의관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도 마냥 완벽한 관점은 아니에요. 한계점도 있다. 이 두 번째 점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떤 거냐? 공동체를 너무나 강조하게 되면 그렇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거지. 야, 짜장면집에 가서 과장님이 자, 짜장면 통일 빨리 먹고 가서 일하자. 공동의 선을 위해서 내가 짬뽕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권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건 좀 어렵게 집단주의, 더 나빠졌을 땐 전체주의. 그 집단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아주 극단의 나쁜 이야기들이에요. 나쁜 이해들이에요. 이런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공동체를 너무 강요하면. 또 사회적 가치가 명예,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게 배분될 우려가 있대요. 그치?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네가 좀 희생해. 너 번 돈 세금으로 많이 좀 내놔. 그래서 공동체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좀 주자. 그래서 많이 걷어서 이쪽에 많이 주면 결국엔 불공평해, 불평등해 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사회적 가치가 불평등하게 배분될 우려가 있다.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떤 사회에서도 개인에게 너 사회를 위해서 희생해 라고 억압하거나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봉사만이 가치로운 거야. 자, 기사로 읽는 다양한 정의관 보겠습니다.
웹툰을 놓고 벌어진 논쟁이에요. 폭력, 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웹툰, 여기 웹툰을 둘러싸고 어떤 쪽에서는 정부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고 또 반대쪽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내서 이 둘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웹툰, 결국엔 이 웹툰을 누가 봐? 사회 구성원들이 보겠지. 특히나 청소년들이 볼 거예요. 이 청소년들은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 또 성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에게 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웹툰을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결국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몸에, 마음에 배게 되겠지요. 공동체의 가치를 몸에, 마음에 가지게 되는 게 개인이라고 했는데,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학습하게 된다, 몸에 익히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에 자꾸 노출되게 되면 이걸 학습하게 되겠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심의를 해서 이런 해를 끼칠 수 있는 웹툰은 연령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 반면에 반대쪽에선 어떤 영상물이든 웹툰을 비롯해서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이런 표현의 자유를 누군가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게 되면 결국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까지 확대될 거다라고 우려를 표하는 거죠. 김땡땡 씨는 지난달 29일 땡땡 사이트를 고소했다. 이 사이트에 연재되는 한 웹툰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다수 담고 있는데도 땡땡 사이트가 이를 아무런 제재나 안전망 없이 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규제 강화에 맞서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게 우선이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우선이냐, 정의관의 갈등인 거죠. 어떤 게 옳은 건가? 웹툰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정리해보면 이 네 학생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도 개인의 권리 보장하고 존중해야 된다.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라. 규제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규제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 또 이 여학생, 웹툰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일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건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둘이 같은 입장이네요. 반면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개인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 윤리를 존중하고 또 지킬 의무가 있다.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청소년이 바르게 자라는 거,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인 거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나라의 일꾼이 될 건데 그런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걸 청소년들한테 막 보여주게 하면 안 된다. 규제해야 된다. 라는 입장이겠죠. 특정 웹툰이 공동체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면, 그렇지, 공동체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면 이는 제한하는 것이 정의롭다. 이 둘이 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네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규제는 필요치 않다. 자유롭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선정적인 웹툰은 규제해야 된다. 웹툰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그래서 공동체의 가치를 해치는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규제하고 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대비되는 입장 받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지금까지 쭉 학습했는데요. 그걸 이렇게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개인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간섭하거나 통제하면 안 된다.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라고 보는 거지. 또 이렇게 개인은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자다. 개인은 공동체보다 우선이다 라고 보는 거. 반면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이라고 하는 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한다. 공동체가 개인에 우선한다 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상호 간에 관계를 맺고 있다.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들의 합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연고의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죠. 연고의식 뭐냐? 관계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주의라고 표현들 하기도 하고, 같은 지역 출신이다, 같은 학교 출신이다, 뭔가가 연관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다른 것들보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 그 사람의 재질, 자질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 관계를 중시하는 정의관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떠냐?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란 개인들의 합이다. 개인들의 합에 불과하다. 그지? 개인들이 모여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거 아니고요. 그저 개인이 합쳐져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 반면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반대예요. 개인들의 합을 초월한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보는 거고, 더 큰 무언가가 그럼 뭐냐? 전통과 관행을 공유하고 도덕적 판단 기준을 공유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무슨 장이다 라고 협력의 장, 또 연대의 장,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개인이 그냥 개인으로서 합쳐진 것 이상의 뭔가 더 큰 힘을 갖는다. 개인의 합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공동체가 그렇게 보지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야. 다음 공동체의 역할.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란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역할. 그것만 하면 된다. 개인의 삶에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 왜냐? 개인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니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니까. 그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걸 지켜보고 그 기회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반면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체란 개인에게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리고 제공해야 한다. 누구에게? 개인에게. 공동체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어떤 게 아름다운 건지, 어떤 게 가치로운 건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줘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또 홍보를 통해서 또 어릴 적부터 그 가치관을 몸과 마음에 익히게 함으로써 또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너는 이 사회를 위해서 전체 공동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이 너에겐 있어 라고 부여하고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야 한다라는 거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존재. 그지만 이 희생은 강요된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 희생이어야 해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보면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전체 이익 증진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이건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A라는 사람도 노력하고 B라는 사람도 노력하고 C라는 사람도 노력하면 결국엔 그게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되는 거다 라고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이익을 증진시키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필요하다.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게 되면 얜 저절로 따라와. 걱정하지 마. 반면에 공동체주의적인 정의관에서는 공동체가 발전해야 그 속의 구성원도 잘 살 수 있다. 그죠? 국가가 가난해. 그럼 그 국가에 사는 국민도 가난한 사람이 다수이고, 그래서 공동체가 발전하는 게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라고 보는 거. 공동체가 발전해야 돼. 또 개인에게 요구되는 거,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권리, 이게 그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주고, 선택할 자유를 주고 또 권리를 주고 마음껏 해봐 하는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것.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죠. 문제점.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울 때가 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힘들어요. 또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게 좀 틀렸네. 찍찍긋고 해치는, 이 해치는이 맞나 모르겠다. 타인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이기주의의 문제, 이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이걸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었죠. 네. 그 다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책임 지워지고 역할을 주고 봉사, 희생 이런 걸 독려한다 했는데, 그러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집단주의,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 거죠. 집단주의로 변질. 가능성이 있다. 또 사회적 가치가 불평등하게 배분될 우려가 있다. 너무 소득 재분배 정책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 걸 많이 뺏어서 뺏는다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부족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러다 보면 불공평해요 라는 걸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지. 사회적 가치가 불평등하게 배분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비교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